안녕하세요. 옥탑방어국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먹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먹이. 어떨까요? 먹이. 네, 먹이. 그냥 순수하게 먹이. 네. 그냥 뭐 저도 지금 거북이 카톡방이나 네. 거북이 카톡방도 한 여러 개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먹이가 뭐 먹이면 좋다 쫙 적힌 게 있어요. 뭐 성분하고 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성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은 매일 먹여도 된다. 네. 2등급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여라. 네. 3등급은 좀 최대한 자제해라. 뭐 이런 종류가 막 적히는 것도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좋은 먹이라도 매일 주는 거는 뭐 좀 비추요. 네. 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 저희도 밥 먹을 때 똑같이 아무리 몸에 좋은 간헐적 뭐 단식. 그렇지. 이런 건가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은 된장찌개만 계속 먹는다. 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쨌든 소화할 시간을 줘라. 그렇지, 이런 의미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우선 먹이에 간단하게 따지면 먹이가 뭐 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주는 게 치커리. 저축거리 많이 줘요. 치커리. 그다음 네. 뭐 적치커리. 네. 적치커리. 그다음에 뭐 로메인. 네. 로메인.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봄동. 네. 이제 뭐 얼갈이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키니도 주고. 네. 그다음 라디치어도 주고. 네. 그다음 민들레도 주고. 그다음 고들빼기도 주고. 엄청 많네요. 그 다음에 뽕잎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여름에는 뽕잎을 좀 많이 줘요. 뽕잎 잘 먹더라고요. 여름에도 뽕잎을 좀 많이 줘요. 뽕잎 가루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뽕잎 가루, 어디 있나? 어디 가루 없어요, 여기 없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겨울에는 좀, 봄동을 좀 많이 주긴 해요. 각자의 계절에 맞게끔 돼 있는, 뭐, 제철 야채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제일 네, 영양가도 높고. 그게 영양가도 높고, 구하기도 쉽고 네, 구하기도 하잖아요. 쉽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여름에 되면 그러니까 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네. 뭐 박스로 사서 줄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 집 앞에도 약간 뭐랄까 공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뭐 민들레라든가 고들빼기라든가 안 그러면 돈나물이라든가 네. 뭐 채집을 할 수 있는 꽃들이 좀 야생초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뭐 편의점 간다든가 밖에 잠시 산책하고 난 다음 들어오다가 한 주 못 뽑아가지고 식초물에 담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세척하고 난 다음에 새끼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 엄청 잘 먹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밥을 주면 한 15kg 정도 주거든요. 하루에요? 와. 15kg 정도 주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줄 때 제가 15kg를 주는데 이 15kg를 그램을 주면 채집은 거의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새끼들만 그래주고 큰 애들만 줍니다. 그리고 옥탑방 거북이님은 그럼 옥거비님은 지금 한 몇 가지 정도 줘요? 저는 요즘에는 한 3-4가지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 치거리나 봄동이나, 봄동이나 네, 뭐 얼갈이나, 뭐 가끔씩 라디치오 먹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저도 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생각보다 애호박이랑 네. 그 다음에 주키니? 잠시만 청경채랑 이 두 가지를 생각보다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거북이를 처음에 분양받으러 오신 분이 먹이 뭐 주냐 물으면 네. 뭐 아까 말했던 청경채랑 애호박을 진짜 많이 그게 주시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먹는 야채고. 사람도 많이 먹긴 한데 구하기도 쉽고, 네. 근데 애호박이 안에 당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넣으면 안에 있는 충들이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호박을 주고 싶다. 그리고 주키니로 대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청경채는 제가 주지 말라는 이유가 청경채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청경채가 자체가 수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북이한테 영양가도 없고 그냥 굳이 줄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거 줄 바에는 저는 로메인을 추천합니다. 로메인 상추요? 네, 로메인 상추. 네. 근데 이거 그냥 상추랑 로메인이랑은 틀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치면 통 로메인 나오니까 그거 구입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육지거북 먹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철에 나오는 그렇죠? 육지거북이만 네, 그렇죠. 사실 좀 좋아하는 그리고 영양가 높은 네, 맞습니다. 야채를 주면 좋고요. 주는 그런 시기라던가 방법이라던가 그거를 보는데 저도 아시는 분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주는 방법하고 처음 했을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주는 방법. 매일 매일 주는 방법. 어느 양은요? 그렇죠. 양이 중요하죠. 네. 근데 매일 준다 그러면 100%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왜냐면 거북이들이 배가 부르면 요 놈들은 움직이질 잘하나요. 맞아요.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사실 움직여봤자. 움직여봤자 원래는 거북이가 밥을 많이 먹어요. 네. 배 터지게 먹어. 그리고 그 다음까지 끊임없이 걸어가서 밥을 계속 찾으러 가서 먹고 이런데. 그 본능이잖아요, 밥 찾는 게. 그게 배고프면. 본능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들의 본능은 이쪽에 항상 밥이 있네? 네.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밥 근처에서 놓고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집 거북이는 항상 잠이 자요. 항상 잠을 자요. 배부르니까. 근데 댓글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 애들도 항상 잠을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당연한 거기보다는 밥을 많이 먹여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밥 많이 먹으면 그렇죠. 졸리고, 밥 막 많이 먹으면 피곤하고 움직이기 싫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야지 이제 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밥을 준다고 치면 한 70%? 네. 60-70%? 그러니까 좀 약간 모질한다는 느낌을 가지게끔 매일 주거나, 안 그러면 한 70%에서 80%를, 아니다, 80%에서 90%를 주고, 이제 하루에 금식을 시키거나.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거북이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밥은 제가, 이 사이클을 돌려요. 예를 들어 월요일날 밥을 준다고 치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많이 넣어놔요. 네.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밥이 거의 딱, 화요일날 이제 자기 전에 밥이 거의 딱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남아있지 항상. 네.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 채소를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면 그러면 수요일 하루 금식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목요일날 또 양을 많이 줘요. 그럼 목요일날 또 금요일날 먹고 또 금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배부르고 하루 금식, 이틀 배부르고 하루 금식.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만약에 밥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틀 금식 시키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밥을 주고, 밥을 이틀 주고 금식 한번,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것도 좋다고 판단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여건상 매일매일 밥을 주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얼매어서 거북이를 싫어할까봐, 저도 지금 평생 거북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지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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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종합해보면은, 어쨌든 과식은 안 좋다. 그렇죠. 과식은 안 좋아요.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과식은 안 좋고 무조건 금식을 주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덜 주거나. 한 번씩 카페에서 보면 네. 진짜 거북이를 막 키우신 분들인데, 근데 진짜 살아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북이의 애정은 좀 줄지만은 그 애정만큼 밥도 조금 적게 주지 않아서 살아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 지금 거북이를 보면 처음에 데려면 얼마나 이뻐요, 진짜. 좀 이뻐요. 많이 주고 싶고, 네, 뭐 많이 다양하게 주고 싶고, 막 다양하게 주고 과일도 싶고, 주고 싶고, 막 과일도 주고 싶고, 사료도 주고, 네. 과일도 주고 주는데, 저는 새끼 때에서 1년 정도까지는 사료를 먹이는 거는 비추해요. 소화기관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일도 좀 비추해요. 근데 어차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채를 먹이면, 야채도 생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에도 충이 있기 때문에 뭐 과일이나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과일도 충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생식 안에 야채도 충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폭발적으로 10마리냐 1000마리냐는 틀린 거예요. 저도 그때 제가 다음에 만약에 올 때면 제가 전자현미경 한번 가져올 건데, 전자현미경으로 제가 좀 과일을 먹었던 거북이랑 그냥 채소만 먹었던 거북이랑 따로 빼서 이제 분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분이 막 춤들이 막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일을 자주 먹이면 당이 있으니까 네. 다른 거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약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맛없어서 이거 안 먹어. 그래서 진짜 저번에 그때 어떤 아시는 분이 자기 딸기를 먹다가 거북이한테 딸기를 한 개 줬는데 4일 때도 밥을 안 먹고 5일 때도 밥을 안 먹는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 거북이 죽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진짜 눈물을 먹었고 12일 만에 12일 만에. 배고파가지고 찌꺼기를 먹기 시작했다면서. 근데 그렇게 고생할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과일 먹이는 거는 최대한 좀. 근데 방사거북이는 틀립니다. 방사거북이는 과일 먹여도 상관없어요. 방사거북이는. 네, 많이 키우시니까. 지금. 그 다음에 방사거북이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과일을 먹는 딴 거북이라고 아예 적혀 있어요. 네. 과일을 먹여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과일을 안 먹이면 그것도 잘못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많이 먹이질 않고 이마트나 밤 늦게 가면 과일이 이제 좀 시들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먹으면 빨리 시드니까 좀 할인되는 제품을 좀 대량으로 사서 좀 까주고 어쨌든 이게 하긴 해요. 검증은 사실 안 된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했던 방사거북이 한해서입니다. 네. 저도 방사거북이 외에는 안 줘요. 방사거북이 외에는 안 줘요. 자, 그러면은 새끼 거북이나 네. 베이비급이나 성체급이나 그렇게 이제 밥을 좀 덜 주면 될거 아니면 네. 베이비는 조금 더 많이 주면 될까요? 근데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네. 베이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보다는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왜냐면 베이비 또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네. 이제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또 잘 먹는 게 아무래도 성장에 잘 먹으면 도움이 맞죠. 그렇다고 되기 때문에. 베이비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똑같아서 항해요. 우리 집 거북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맞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모질한 거면 무조건 주기는 해야 돼요. 네네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이제 적게 주지 마시고 그렇죠. 성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렇죠. 많이 전체보다는 주니까. 그래도 좀 더 줘야 된다는 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베이비는 이틀에 3일씩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은 웬만하면 매일 주는 방식이나 안 그러면 말했듯이 금식을 주거나 절절히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료 뭐 그리고 네. 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사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동물원 좀 친한 동물원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거의 사료라고 따지면 네. 마주리하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사료하고 거의 두 개하고 그다음에 렛칼. 이거 이 세 가지가 저희 대부분 중에서 마주리를 가져가니까 동물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성분은 정말 안 좋은 성분이다. 마주리를 까려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성분 자체가 그렇게 거북이 사료에 대해서 많은 회사가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하더라고요. 어떤 성분 뭐 단백질 함량 단백질 함량보다는 칼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제품으로서는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대로 해서 사료에다가 그래서 칼슘제나 이런 걸 좀 많이 뿌려주고 뭐 있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칼슘제를 이렇게 뿌려도 될 정도로 저는 칼슘제를 많이 뿌리거든요. 비타민제랑. 네. 먹이 또는 사료에다가. 그렇죠. 먹이 사료나.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다들 그러니까 뭐 비싼 똥으로 나오겠죠. 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싼 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좀 칼슘제나 비타민제는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뿌려줘요. 전 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산란개체도 그렇죠. 네, 산란개체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제 아시는 분은 지금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산란이 될 때 자꾸 알이 깨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을 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는 산란하는 모습을 정확히 봐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꼬리 부분에서 이제 알이 나올 때 나오는 도중에서 깨져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칼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칼슘을 먹이다 보니까 칼슘을 안 먹이고 자기는 오징어뼈만 던져 놓는데요. 근데 오징어뼈만 던져서 오징어뼈를 많이 먹으면 상관없는데 오징어뼈를 잘 안 먹는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먹는 애들도 있고 안 먹는 네.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칼슘제를 좀 많이 먹여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칼슘제를 좀 먹이고 있다고 하던데 다행히 이제 알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더라고요. 산란개체는 특별히 더 뭐 칼슘이나 비타민 칼슘이나 더 이런 걸 좀 많이 뿌려주는 게 챙겨주는 하시죠. 게 좋다는 말씀 네. 하시고. 그리고 사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저는 성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료를 좀 많이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거북이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사료를 좀 비추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서 한 8명에서 9명이 비추할 거예요. 네. 뭐 평생 사료를 안 먹인다는 분도 있고 급성장이랑 그렇죠. 피라미딩. 급성장 피라미드 안 먹여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한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키우고 그 사료도 먹게 키워봤는데 분명히 사료를 먹고 키우는 애들이 피라미드가 많이 생기고 뭐 급성장에서 안 좋고 그것도 저도 확실하게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확실히 사료를 먹이니까 튼튼해요. 튼튼해요. 저도 몰랐는데 초식 동물들이 채소만 먹고 하지만은 자기들도 그러니까 썩은 시체들의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그러니까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로.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거북이도 너무 채소만 먹이면 채소가 떨어지는 성분과 자기 몸에 따른 성분에
지금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채소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은 자하지만 않으면. 너무 조금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줘도 많이 줘. 크게 많이 문제가 줘도. 그게 없을 저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성장이 생기고 피라미딩이 생기고 이래서 안 좋다기보다는 차라리 건강이 좀 좋지 않겠나. 사료를 좀 많이 먹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얻는 게 네. 더 크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증된 건 아니고 검증된 건 없어요. 어쨌든 느끼는 네. 걸 말씀을 네. 드려요. 그 대신 베이비 때는 안 먹여요, 저는. 네. 베이비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베이비는 안 먹이고 못해도 한 1년 반 뒤에 네. 1년 반 뒤에 어느 정도 좀 성체가 형성이 되면 먹여요. 네. 그래서 사료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은 난 사료를 아예 안 먹였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사료도 어느 정도는 먹여야지 영양분이 단백질도, 예. 흡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아주 좋은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